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IP 경마 방송의 박 소장입니다. 자, 의자 바로 고쳐앉은 조지현 기자와 함께 일요 방송 오늘 조금 스피디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먼저 드리고요. 자, 자막에 부산 승부 경주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은 부산은 박 소장이 3경주, 조지현 기자는 교차 마지막 6경주가 승부처고요. 자, 일요 경마의 승부처를 선정하는데 조금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적중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박 소장은 5경주가 메인 승부, 8경주가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조지현 기자는 6경주 메인 그리고 마지막 10경주를 스페셜 승부처로 마련했습니다. 1경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한 경주들이 좀 있어요. 오전장에 그런 경주들은 이제 실전 막권 근데 충마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릴 수 있는 맛별들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7번 강성대곡이 너무 좋아요. 재검이란다. 주행검사. 능력검사에서 자꾸 말이 바뀌어. 주행심사라고도 안 하죠 요새? 주행심사인가 요새? 네, 주행검사, 주행심사, 주행심사죠. 네. 7번만 강성대국이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주행심사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조교된 모습도 너무 좋습니다. 임기훈 기수가 그냥 항구라 했다. 입이 찢어져서 그냥 조교하는 모습이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거 뺀 맞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7번 강성대국은 뭐 주행검사 조교 때 다 보여줬고 내용적으로도 그냥 대가리다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7번 강성대국은 빼고 갈 수가 없는 충막감이고 이게 지금 저는 이제 8번 탄성연발이 뭐 이걸 추천드린다 아닌다가 아니라 상당히 그 재밌었던 게 저는 이게 투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38조에서 혹시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킨 기억이 있으신가? 저는 그렇죠. 이게 가만 있어봐. 38조에서 문세영? 그래서 이게 무슨 조합인가.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뭐 조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탄 것도 아니고 주행검사를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조금 의아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하나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었었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마 강성대국은 일단 그래도 올대가리가 잡혀있지는 않네요. 이거 2등 잡아놓은 예상지들도 꽤 있네요. 어떤 마표를 앞에 세우느라고 강성대국을 뒤로 밀어놨을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뭐 그런 예상지들 갖고 계신 경마 팬들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7번마 강성대국은 뭐 아주 힙발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능력 마필입니다. 그 잠재력 기대하면서 대가리 놓고 후착 압축권인데 8번마 탄성연발 문세훈 기수의 기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수 기용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줬는데 일단 뭐 데뷔전 때는 간다 그래도 맞곤 못 살 형편이었고 그 데뷔전에서 보여준 걸음 자체가 일단 후반에도 꽤 아낀 만큼은 걸음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8번마 탄성연발도 반드시 관심권으로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1경주는 7번 놓고 배팅하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이경주에서는 또 우리 조지현 기자가 먼저 한 마리를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해야 되나요? 네. 열하나 명성제국이 그 사실 직전에 이제 7달 만에 나왔습니다. 7달 만에 7달 그러니까 7개월 공백을 갖고 나왔던 직전 경주.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얘가 이제 휴양 가기 전이었던 작년 10월달 걸음을 다시 한번 뒤적여 보면은요 아큘러스하고 대군원하고 뛰었어요. 예. 뭐 이길 수 없는 상대들 틈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스타트는 잘 안 됩니다만은 그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쉬고 나왔던 직전 5월달 경주 복귀전에서는 초반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진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임기훈 기수가 박박 잘 가로놨습니다. 그리고 9번마 잠룡 정도가 지금 대끼리 팔리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왔고 말 좀 좋아진 열하나 명성제국의 저는 선전을 이번 경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저는 조지현 기자가 명성제국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좀 소개를 이렇게 넘겼었던 그런 부분인데
무조건 더 뛰는 마필이고요. 내측으로 기대는 사행 악벽이 굉장히 좀 심해서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9분마 잠룡 정도에는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잠룡도 그렇게 빠르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충분히 스피드가 묻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경주 대국에 이어서 2경주 제국까지 임기현 기수가 그러네. 네. 잘 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경주 1300m 11만 명성제국을 추천 마필로 소개해드리고요. 9분마 잠룡 현장에서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룡이 인기 1위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그러나 관심권 1순위는 11번 명성제국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안말 경주예요. 1200m 국산마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4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고 3경주에서의 인기도는 조금 그래도 1, 2경주에 비해서는 분산이 될 전망인데 5분마 선스팟과 8번마 그리핀 정도는 뭐 여지없이 팔릴 가능성이 높고 또 전경주 우승을 차지했던 완벽고까지는 뭐 3마리 구도를 형성하겠습니다. 3마리 중에서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혹은 그 외의 마필 가운데에서 또 변화의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마 선스팟을 제가 데뷔전에서 지상렬의 뉴빅토리 한 방 때리고 선스팟을 자르고 갔습니다. 인기순위 그냥 왕대가리 팔리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김혜성 기수를 요번에 만나서도 물어봤는데 사실 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스타트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근데 요번에도 역시 조교 때는 자기는 그렇게 큰 믿음은 안 간다. 근데 어쨌든 이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다. 그리고 직전만큼 말이 끌고 가는 맛이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오션볼로 18초만 말씀을 드릴 때 말이 침착해졌다. 그게 김혜성 기수가 힘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은 더 좋아진 건지 가늠하기가 조금 애매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마 선스팟을 요번에도 그렇게 강하게 보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8번 그리핀이 부담력이 확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래도 걸음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 5조에서 내용도 괜찮아서 저는 뭐 8번 그리핀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8번마 그리핀 부담 중에 근데 조금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수홍 기사랑 이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말이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떠냐를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서수홍 기사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말은 괜찮은데 부담 중량이 그러니까 부담 중량 왜냐하면은 직전 대비해서 그 4.5kg나 지금 올라갔단 그렇죠. 말이야. 직전 대비 그렇죠. 어린 말인데 그것도 또 앞말이고 그래서 근데 마방에서는 그래도 우리 거 재밌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복병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복병 마필들의 변수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경주고 자막은 3번, 5번, 8번 3음절짜리 만명을 가진 3마리가 조금 더 관심을 모읍니다만은 충분히 중배당 이상으로 연결될 소지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 조지현 기자는 8번마 그리핀 저는 인기 마필 중에서는 일단 5번마 선스팟도 이번에도 상대 마필들이 저는 아주 강하다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에서 전기만 잘 풀린다면은 또 그렇게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배팅용으로는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마 완벽고와 함께 나머지 복병권의 마필들까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접근하시는 그런 3경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00m 역시 3경주에 이어서 안말 한정경주로 치러집니다. 자, 이번 4경주 일단 인기 마필들 3마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은빛 질주가 꽤 많이 잡혀 있네요. 털 색깔은 갈색이야 얘가. 그래. 이름은 무슨 은빛 질주. 난 뭐 이름을 왜 이렇게 지은지는 알 수가 없어. 하여튼 어떻습니까? 은빛 질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직전에 사실 큰 착차가 없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센 말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직전에도 인기를 모으고 서수홍 기수가 잘 타고 깨졌습니다. 이 5번 경주 역시 전 경주보다 이 편성이 이렇게 약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같이 열심히 타고 또 깨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은빛질주가 아직도 이 주행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마체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형성이 좀 덜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호주산 말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뭐 이건 이제 2세마였지 않습니까? 작년으로 치면은 아직 좀 어린 티가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은빛질주를 이번 경주에 뭐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라도 뭐 열심히는 탈 겁니다. 그렇죠. 혹은 막 은빛 질주, 털 색깔은 갈색. 예, 잘 지켜보시고요. 자, 우리 조지현 기자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을 갖고 바라보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번마 삼정 라이더는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삼정 라이더 순발력도 좋고 또 외곽에 오마유리아 정도가 있지만은 흙만 안 맞으면은 앞선에서 잘 뛸 수 있는 마필이라 인기 마필 중에서는 7번마 삼정 라이더가 재미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전개 변수가 있는데 5, 6, 7 세 마리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인기마 경주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래요. 전개 변수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어서 중배당 이상을 조지현 기자나 저나 노리고 있습니다. 자, 사경주 인기권에서는 7번마 삼정 라이더를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슈프림 매직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에요. 마방에서의 그 기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마 팬이나 경마 예상을 하는 또 저 동료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봐도 많이 뛸 것 같은데 지금도 잘 뛰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카리스마틱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서 계속 좀 지켜보고 싶은 맛이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3번마 슈프림 매직. 근데 이번 경주는 슈프림 매직과 액면 속에서는 뭐 거의 빠당빠당한 마필들이 꽤 출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번마 삼바스타 지난번에 못 뛴 거 아닙니다. 상대 마필들이 워낙 잘 뛰었고 대가리 팔렸던 에메트나 또 새로운 법칙 또 박 소장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새로운 법칙이나 그 두 마리가 앞선에서 워낙 좋은 지구력까지 발휘를 해버렸기 때문에 삼바스타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충분히 서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짧아졌지만은 삼바스타는 또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지현 기자. 뭐 나머지 두 마리에 대해서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4번마 시즈 더 타임의 경환이 오경환 기수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마필과 기수와의 등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후지의 기수가 이제 못한다기보다도 후지의 기수가 아시겠습니다만 5월 31일부로 기수가 이제 면허가 만료됐어요. 근데 뚝선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뚝선배 타는 말 때문에 이제 일주일 연장이 되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인데 후지 기수가 못했다기보다도 그동안에 레이스 운이 없었고 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마 시즌 타임이. 근데 요번에 상당히 안 좋던 그 뒤가 좀 많이 좋아졌기도 했고 또 훈련을 잘해놨고 그래서 오경환 기수의 이 채찍발이 제대로 먹힐 수 있는 이게 말이 좀 둔해 보이기 때문에 오경환 기수의 채찍이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4번마 시즈 더 타임의 이 기수 변경된 측면과 변화된 걸음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스피드면서는 시스터 타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역시 1조 마방의 입장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꽤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 기대가 됐었고 그 기대감은 슈프림 매직 못지 않았었던 마필인데 그 행보가 조금 더딘 측면이 있어요. 하나 이번 경주부터 한번 오교환 기수 등짝의 힘과 맞물려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조지현 기자의 추천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마 시즈드 타임, 7번 삼바스타. 더 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있습니다만 잘 살피시고 두 마리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000m 경주. 순식간에 끝나버릴 1000m인데 순식간에 끝날 경주인 만큼 아주 간단한 전개로 단순한 전개로 깔끔하게 정통 막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보기 좋게 꽂힐 수 있는 그런 막권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 소장의 1호 메인 승부 경주가 바로 오경주입니다. 복잡하거나 아니면 전개 변수 이런 거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이기도 해요. 자, 3번만 해리온 순발력을 기본으로 뚝심도 괜찮은 수준까지 갖추고 있고 마필 자체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인기만큼 좀 인정을 해주고 싶은 마필 3번만 해리온입니다. 해리온과 함께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필 1순위
정확하게 제가 또 내용까지 살펴봤고 이번 경주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해봤을 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속에서도 역시 이 3번마 해리온과 맞짱까지 한번 떠볼 수 있겠다. 좋은 결과로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고 있어서 좀 일찍 잡았습니다. 1호 경마 5경주 반드시 박 소장과 함께 적중의 기쁨을 만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경주 총 11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습니다. 외곽 마필들보다는 이제 안쪽부터 중위권 마필들까지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인기 마필 중에서 좀 불안한 마필들도 좀 있습니다. 자, 어떤 마필을 먼저 권해주시겠어요? 저 안쪽에 1번마 리타 컨트리가 이제 훈련 때는 매번 좋아요. 근데 실전에서 영 연결이 안 되는데 요번에 간만에 1200m로 거리를 줄였고 그다음에 1번 게이트를 잘 잡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1번마 리타 컨트리를 제가 요번 경주에서 한번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만에 그 적정 거리로 돌아왔고 1번 게이트까지 잘 잡았습니다. 훈련 때 걸음에 80%만 보여주면 충분히 되는데 그게 이제 실전까지 잘 연결이 안 되면서 이 14주 윤지혁 조교사의 속을 썩히고 있는 마필. 하지만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아진 이번 경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는 1번 리타 컨트리 은근히 이게 뭐 완전 인기마로 팔리진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배팅용으로 충분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선 싸움이 나름대로 좀 치열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지만은 당연히 이제 3번마 자유로운 환희 또 4번마 영광의 태양 청춘 열차 이 팔리는 세 마리에다가 또 따라가는 마필 속에서는 우리 조재현 기자가 리타 컨트리를 얘기해 줬고 6번 포리스트 뉴스도 좀 팔릴 자막인데 자, 최근에 그 마지막 구간에서 추진을 좀 소극적으로 하다가 엄중 경고를 먹은 마필 두 마리가 또 출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일단 4번마 영광의 태양도 그랬던 전력이 있죠. 김홍길 기수가 기승했던 5월 초에 그런 적이 있는데 3번 자유로운 환희나 청춘열차가 빠르긴 해도 그 페이스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4번마 영광의 태양은 저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기도 면에서도 그렇게 대가리 팔리거나 또 깜빡이 유력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까지 잘 살펴보시고 막권에 좀 적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박수정 4번마 영광의 태양 그리고 1번마 리타 컨트리는 조지엄 기자의 추천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200m 경주 단출한 8마리 편성을 자 오늘은 1호 경마 이 토요 경마 때는 좀 어려운 경주를 메인 승부로 조지엄 기자가 또 지정을 했었는데 1호 경마는 언뜻 보면은 글쎄 조금 압축해서 때려주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기대를 갖고 우리 조지엄 기자의 또 표정을 살펴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 소장이 오늘 조금 서둘러서 5경주의 메인 승부를 잡았듯이 저 역시도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좀 서둘러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구가 좋은 방망이 나가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메인 승부라 그래서 후반부에 잡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저기들이 일단 후반부에 잡는데 뭐 그거는 그래야 장사가 좀 되긴 됩니다만 가장 내가 자신 있는 경주가 1경주에 있으면은 1경주에 붙는 거예요. 뭐 마사회나 각 마방들이 우리 메인 승부 잡으라고 뭐 후반부에 더 좋은 경주를 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제가 6경주를 좀 일찍 서둘러서 잡았는데요. 이번 경주는요 역시 내용이죠.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함께하도록 하는데 지난번 1호 경마의 메인 승부 경주가 토요 경마에서 세명장이라는 종합지 백판짜리 놓고 제가 승부를 갔습니다. 여기 제2의 세명장이 있어요. 이거 뛴 거 보면 못 삽니다. 맞건 여러분. 인기마들이 무지 세 보이니까 못 사는데 이거는 저는 또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 된다가 아니라 이번에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명장이 지난주에 들어왔듯이 여긴 제2의 세명장처럼 복병권의 마필리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인기마가 아닌 그놈 놓고 할 겁니다. 6경주 조지엠의 메인 승부 반드시 여러분들도 조지엠과 함께해서 좋은 배당으로 적중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200m 경주 박소정의 부산 승부처입니다. 부산 승부처 교차 승부처는 8마리가 아니라 7마리가 뜁니다. 7마리 최저 출전 두수 편성이지요. 자, 이 속에서 두 방을
똑같이 들어가도 이건 돈이 안 될 자막이고 무조건 한 방으로 몰아서 때려야 되는데 그 한 방이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전 이번 경주에서 배당의 측면을 고려했다면은 이번 교체 3경주를 승부처로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은 한 방으로 몰아 때렸을 때는 의외로 지금 배당이 약간 분산돼서 팔릴 자막까지 보여요. 현장에서 바람 부는 놈이 또 한 마리가 생길 자막입니다. 지금 내용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원틀 막군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은 아주 따뜻하게 지난주 일요경마 10경주 때 역시 이제 저배당일 수 있고 인기 마필이었던 클린업 천하와 또 치프레드켄이 6.9배가 나왔습니다. 완전 꿀배당이죠. 물론 이제 흑기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요번 교차 3경주도 7마리밖에 뛰지 않는데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방으로 몰아서 때리고 맥시멈 한 마리 정도만 3복승을 추가해서 안전장치를 막아두는 것으로 부산교차 3경주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11마리 마필들 가운데서 항상 순발력은 좋고 뒤는 좀 후달리는 4번마 센스카이. 그러나 직전 경주 때는 어쨌든 우승을 지켜내면서 의외로 또 1700m에서 우승을 넉넉하게 지켜내면서 이제 승급을 했습니다. 승급을 하고 보니까 외곽의 9번마 캡틴 로드 정도가 이제 견제해야 될 상대가 되겠고 선행은 또 나갈 수가 있는 자막입니다. 어떻습니까? 페로비치가 이 센스카이를 가지고 깔끔한 선행 1순 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반반으로 보는 게 페로비치는 그 지금 뛰고 있는 우리 그 서울의 용병 사무엘 기수와는 좀 다르게 사무엘 기수한테는 좋은 말을 주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페로비치 기수는 그래도 입상도 몇 번 했고 그래서 몇 조 마방 14조 15조 뭐 33조 이런 집에서는 돈 될 말 특히나 선행마에 좀 많이 태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뭐 경주를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페로비치가 저는 외국인 용병 중에 이렇게 댕잘 받는 기수는 처음 봤어요.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빠릅니다. 어떤 말이건 간에 선행마 그 습성대로 쫙쫙 초반에 잘 뽑아주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센스카이도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탔는데 직전에 이제 혼자 뛰어서 아주 페이스를 이제 느리게 가져가면서 하만식 기수답게 우승을 했고 그러면서 여유승을 했는데 뭐 1400에서도요 뭐 상대 마필들이 센스카이의 선행을 굳이 막 괴롭히거나 넘어가거나 뭐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는 이상 센스카이가 버틸 가능성이 저는 절반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말도 괜찮아요. 그럼 센스카이가 추천 마필이네요. 놓고 가진 않는데 빼지는 않는다. 빼지는 않는다. 예. 그래 저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센스카이가 되고 안 되고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이번 경주 취입이 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포인트로 삼고 접근을 했었던 경주인데 자 이번마 키핑 트로피라는 복병에 대해서 살짝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긴 거리가 조금 더 낫긴 해요. 마필 자체가. 그러나 거리 길면은 뭐 더 무조건 온다 뭐 이럴 정도로 힘이 넘치는 마필은 아니어서 짧은 거리보다는 이제 긴 거리가 뛰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짧은 거리입니다. 1400m인데 좀 상대적으로 앞선 그러니까 사브마 센스카이가 형성하는 그 앞선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4번이 버틸 가능성을 일단 저도 고려를 할 겁니다만은 이번 막 키핑 트로피가 상대적으로 직선주로 해서 선전을 펼치는 그림을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인기도를 제가 살짝 좀 사전 인기도 추려봤더니 뭐 이렇게 괜찮아요. 많이 팔리지도 않고 복병으로서의 값어치는 충분히 안고 출전할 마필이기 때문에 최범현 기수의 이번 막 키핑 트로피를 UCC 방송에서 복병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병인데. 부산교차 4경주로 갑니다. 혼합 3등급의 1600m 경주. 이번 경주는 조재ම් 기자의 부산교차 승부처입니다. 6경주죠. 저는. 마지막 경주. 네, 6경주. 그냥 가겠습니다. 부산교차 4경주. 그럼 까보죠. 자, 13마리 마필들 출전하는데 일단 30조가 아니라 26조에 6번마 스텔라 챔프 또 13번 크림슨 플래지. 전 이 두 마리가 다 괜찮아 보여요. 인기도는 6번마 스텔라 챔프 쪽으로 좀 몰려서 팔릴 것 같습니다만은 3번마 중앙공주하고 아무래도 깜빡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배당이 약간 좀 뜨는
높은 꿀배당의 깜빡이가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방으로 넣기에는 역시 도전 마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6조의 또 다른 마필인 크림슨 플레이지도 지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만 앞선에 빈틈이 보이면 올라올 수 있는 계속 좋은 조시를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꼭 한 집 어퍼마리 이런 걸 떠나서 6번만큼의 또 배팅 값어치를 좀 두고 싶은 마필 13번 크림슨 플레이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임 기자. 그렇죠. 저도 뭐 26주 두 마리 중에서는 그 13번 크림슨 플레이즈가 뒤가 그 전보다 좀 많이 좋아졌고 오경환이 오경환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좋게 보는 마필이고요. 두 마리 중에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이제 9번 일가기가 과연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팔릴지 모르겠는데 일가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네요. 그러면 뭐 좋죠. 일가기는 저번에 말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말이 많이 안 좋았다가 요번에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부담 주장도 어쨌든 간에 500g으로 떨어졌고요. 1600m가 그닥 부담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적인 측면, 그러니까 배팅면을 고려했을 때 배팅용으로는 저는 9번만 일가기가 여기서는 일감이다. 그래서 9번만 일가기를 일감으로 노리는 이번 경주입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는요. 일단 순발력이 뛰어난 마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5번만 금포 여장군이 선행을 출하해 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셈이고 재검 때는 아주 좋은 순발력 보였던 2번만 신한제일 결국 이 두 마리 정도가 앞선을 형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경주이다 보니까 더더욱 중반에 승부수를 띄우고 일찍 서둘러서 3, 4코너 때 치고 나오고 4코너 지나자마자 바로 스퍼트에 들어가는 승부 타이밍을 좀 일찍 가져가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교체 4경주는 혼전도가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 속에서 9번마 일각이라는 마필의 복병으로서의 값어치 또 26조 마방에 인기는 스텔라 챔프가 왔답니다마는 13번 크림슨 플레지가 직선에서 선전하는 그림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3번마 중앙공주가 지난번 2착을 오긴 했습니다. 또 6번마 스텔라 챔프도 2연속 입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조금 잘 뛰고 있는 두 마리를 엮어서 한 방 그냥 때려도 될 그런 저배당 인기마 경주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점을 부연 설명드리면서 교체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2등급으로 치러지는 17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너무 많이 시간을 제가 투자를 했어요. 이번 책이 완전히 걸레가 돼버렸어요. 걸레네 진짜.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아주 꽃배당으로 마지막 경주 기분 좋게 한구라 시켜드렸던 1번마 클린업 스타도 출전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로 상대가 좀 셌죠. 안 되는 자막을 계속 걷어냈었던 클린업 스타도 출전하고 있고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앞장을 들 수 있는 2번마 일생무패 조금 이제 살아난 듯한 3번마 강호시대 자 그럼 이제 9번마 푸른 거탑까지 정말 이거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에서 전개 변수도 앞선 전개도 명확하게 깔고 출발을 해야 되고요. 2번과 5번 그리고 7번 이렇게 세 마리를 앞선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6번마 머니바다도 마음만 먹으면 선행을 나갈 수가 있지만은 마음을 선행으로 먹지 않을 거예요. 이번 경주도 역시 내측 사행만 염두에 두고 따라가는 작전을 구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선 전개를 제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결국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직선 주로까지 선전을 펼칠 수 있는 마필 제대로 된 춘막감, 메리트 있는 춘막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무조건 배당이 나오는 자막이고 이번 8경주를 스페셜 승부처로 제가 마련한 만큼 반드시 적중을 한번 연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마리 출전하지만은 무조건 배당은 아주 따뜻하게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배당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장과 함께.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2등급으로 치러지는 1800m 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인기도가 많이 좀 분산이 되죠. 복잡하네. 그 속에서도 역시 7번마 로열 임팩트 국산 마필인 로열 임팩트가 이번 경주에서 이 선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 예상지들의 어떤 기대감이 많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등급에서 계속 납작 엎드려 있는 마필들이 꽤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7번 로열 임팩트가 무혈 입상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측면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로얄 임팩트가 저번에 불패 라인이 물론 못 뛰기도 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그 잘 뛴 레이스가 맞고요. 뭐 내용적으로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승급전이기 때문에 과도한 인기는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 지금 4번마 라이징 파크 이것도 지금 생각보다는 덜 팔리는데 얘도 물론 승급전입니다. 3번 라이징 파크 승급전인데 이거 직전 경주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상현 기수가 타고 감량까지 받으면서 51km라면은 이거 뭐 3월 라이징 파크가 뭐 1군 가서도 돈을 뭐 벌 수 있는 사실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승급전입니다만은 조시발 살았을 때 그리고 지금 말 좋을 때 계속 때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월 라이징 파크가 승급전도 지금 말 좋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징 파크 같은 마필이 직전 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앞선에 좀 서두르는 전개로 적극성을 보인다면은 더더욱 뭐 제 배팅 각이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 공개적으로 3번마 성산패총은 이번에 박 소장은 꺾고 가는 마필입니다. 5월 1일 날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고 직전 경주도 놓고 때렸어요. 퍼펙트 질주를 못 엮었습니다. 세계 최고가 늦발하라고 모닝시대가 늦발하라고 믿었던 인기 마필 그리고 선입이 되는 두 마리가 서로 짠 듯이 두 마리가 다 늦발을 해버리는 바람에 후창 막권이 완전히 나가리가 돼버렸는데 자 성산패총은 직전 경주까지 자신의 특기와 무기를 잘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박 소장은 강하게 추천을 드린 것이고 이번 경주는 그게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3번마 성산패총을 죽여놔야 또 연속 입상이 수월해질 마필이 7번마 로열 임팩트이기 때문에 타임이나 페이스 면에서 사실 직전 경주 정말 잘 뛰었던 건 맞아요. 이제 승급 무대에서 성산패총 같은 그리고 조금 더 순발력 있거나 압박형의 마필들 많이 만났다는 점에서 7번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3번마 성산패총을 제가 꺾는 이유 중에 하나가 7번마 로열 임팩트고 또 우리 조지엠 기자가 추천했던 4번마 라이징 파크 같은 마필이 적극적으로 도전해 준다면 더더욱 3번마 성산패총은 힘들어집니다. 공개적으로 3번마 성산패총의 불리한 그리고 위험한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7번마 로열 임팩트 비롯해서 조금 더 서두를 수 있는 마필이나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확 다운된 마필들이 좀 많이 있지요. 그런 마필들 위주로 중배당 이상을 한번 의식적으로 과감하게 공략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오픈으로 펼쳐지는 뚝섬배 대상 경주입니다. 이번 구경주가 이제 알고 붙자 코너가 되겠습니다. 전통의 뚝섬배가 이제 드디어 듣보잡 대상 경주가 돼버렸습니다. 뭐 암말들끼리 뛰는 데다가 이제 한 마리가 건너왔어요. 일본에서 2번마 에스메랄디나. 그래서 뭐 전통적인 어떤 그 측면이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어쨌든 주어진 경주에서 이제 2억짜리 우승 상금이 상금 꽤 크죠. 우승 상금 2억짜리 걸려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국제 오픈 경주지 이거 남들이 보면 웃어요. 다른 나라 내에서는 딱 한 마리 그 불러다 놓고 그것도 최정상급 마필도 아니고 그렇죠. 불러다 놓고 이제 암말들끼리 뛰는데 이게 무슨 국제 오픈 경주입니까? 자. 이번만 에스메랄디나가 뛰는 모습을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지켜봤어요. 흙을 맞는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 그거 하나가 좀 저는 궁금한 그런 부분인데 이 지금까지 뛴 모습 속에서 흙을 맞지 않을 수밖에 없을 만큼 순발력이 뛰어나고 또 외곽 게이트를 계속 많이 받았던 적이 많더라고요. 에스메랄디나가. 그래서 외곽에서 흙을 안 맞고 역시
체력전으로 따라 붙는데도 말이 끈끈하게 뛰어요. 앞말인데도 불구하고 뚝심도 괜찮고 선행 받으면은 잡히질 않습니다. 근성도 상당히 좋고 역시 이제 일본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짜리 외산마인 셈인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뭐 우리나라 말하고 지금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54 내지 55kg 부담 중량만 가지고 뛰었던 마필이다 보니까 57에 대한 적응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후지 기수가 이제 그래도 부산에서 뛰면서 서울에도 가끔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경마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캐치를 하고 있어서 6번 플라이톱킨이 가장 빠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초반 상대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탈 겁니다. 자, 6번마 플라이톱킨은 썩 좋아 보질 않습니다. 이 한번 맞춰서 일단 2번은 내가 죽여주마 뭐 요런 역할로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런다면은 이제 더더욱 플라이톱킨은 안 되는 것이고 이래저래 플라이톱킨은 좀 꺾고 시작해야 될 대상 경주라고 판단이 돼요. 2번마 에스메랄디나는 게이트까지 2번을 받은 이상 우리가 팬 여러분들께서 이 말 친숙하지 않으시겠지만은 뛴 내용 자체가 너무 잘 뛰었어요. 그리고 후륜 씨 모습 한번 놔줬을 때를 지켜보더라도 아주 직진력이 기가 막힙니다. 좋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 내용적인 측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만 에스메랄디나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목요일 날 그 투표장하고 기수협회에서 후지 기수를 만나서 한 5분, 10분 조금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후지가 좀 영어를 잘하니까 물론 저보다 훨씬 잘하죠.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엄청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후지 기수가 6번마 플라이토킨이 선행말하는 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플라이토킨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미즘하고 뉴욕블루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리해서 선행 가지 않겠다 이런 작전까지도 얘기를 이거 게이트 나오고 나서 2번 게이트를 뽑고 나서 이제 물어봤더니 보내놓고 한 2마리 앞에 간다 그러면 보내놓고 쫓아가도 괜찮다. 그래서 저도 이번만 에스메랄디나에 대해서 뭐 크게 제가 의심할 그건 없습니다. 센 말이에요. 센 말. 그 한때 뭐 일본 중앙경마장에서 뛰었다가 지금 그렇죠. 예, 지방경마장에 있는데 센 말 인정하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이제 부산에서 오는 4번 미즈마거나 10번 뉴욕블루도 상당히 나름대로 준비 잘했더라고요. 얘네들도 부산에서 그냥 거저 올라온 게 아니고 또 유현명 기수가 이 뉴욕블루 이거 하나 타러 지금 올라왔는데 금요일 일요일 돈 벌 거 많은데 싹 포기하고 왔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뭐 전혀 기대감이 없으면은 유현명 기수 이거 타러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번 뉴욕블루도 뭐 충분히 가능하겠고 외곽에 2마리죠. 이제 11번 빛의 정상하고 12 천년 동안인데 천년 동안 지금 말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1400 최외곽 게이트에서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관건이겠고 11화 저는 빛의 정상이 사실 2번만 에스메랄디나와 함께 그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말입니다. 걸음이 아직 더 나올 4살짜리 앞말입니다. 올해 더 뛸 거고요. 걸음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서인석 그 조교수와 얘기를 했을 때 이 마필이 올해 좋아진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끄는 게 좀 심했어요 말이. 그래서 이쿠 기수랑도 막 중간에 싸우는 그런 모습이 심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끄는 모습도 잡히고 있고 또 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얘는 경주를 풀어나가기 편하다. 그래서 저는 11번 빛의 정상 2번만 에스메랄디나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11 빛의 정상의 선전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메랄디나 뭐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에서 이미 우리 조지현 기자가 후지 기수와 인터뷰를 통해서 또 얘기를 주고 받았었네요. 굳이 싸우진 않겠다. 플라이톱킨이 근데 정말 편안하게 가면은 그래 이제 원래 버티는 말인데 이 대상 경주에서는 편할 수가 없어요.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이 양보하더라도 어문 놈들이 다 달라붙기 때문에 플라이톱킨 자체는 저는 보질 않고 있고요. 역시 11번 빛의 정상 굉장히 빠른 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마필입니다. 2번 에스메랄디나만큼 우리나라 마필 중에서 이제 11번 빛의 정상을 박 소장도 가장 세게 보고 있고요. 12번 천년 동안의 문세영 기수가 계속해서 이제 잘 뛰어온 이 마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빠른 페이스에 대처할 것이냐도 지켜볼 만한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이번 구경주가 배당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대한 만큼의 기대한 수준 정도의 배당만 나온다면 이건 저는 배팅 좀 심하게 들어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들어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지. 그러니까 대상 경주 맞추면 돈 더 주냐.
그게 아니라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이 좀 더 높게 형성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어렵죠. 변수가 많고. 그러나 가끔 보면은 때릴 수 있는 대상 경주가 있어요. 강축 있는 대상 경주도 있고, 그리고 깜빡이나 저배당 구도가 무조건 꺾일 수 있겠다, 중배당 이상 터질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되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 경주는 압축해서 항구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런 경주로 이번 구경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일단 추천 마표로서 이번만 에스메랄디나 2100m까지 그 모래주로 너트주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부분이나 여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세게 보시고요. 11번 빛의 정상도 1순위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드리면서 뚝선배 대상경주 알고 붙자 코너 2번 11번 일단 추천 막권 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1등급으로 치러지는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교차 6경주가 그 교차 4경주 때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우리 조재현 기자의 부산 승부처입니다. 함께 하시죠. 상당히 좀 빡빡해요. 7마리 정도, 8마리 정도가 골고루 지금 팔립니다. 1번 골리언 마린하고 13번 1등항에서 아무래도 1번 13번이 최근에 이제 선전한 것 때문에 팔리는데 열셋 1등항에서는 제가 뭐 공개적으로 여기서 삭제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 승부 경주인데 여기까지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1등항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 내용이야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3번 1등항에서는 여기서 완전히 걷어내고요. 뭐 일반 골리언 마린도 그렇다고 제가 놓고 갈 충마는 아닙니다. 놓고 갈 충마가 따로 있어요. 뭐 내용으로 당연히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건데 놓고 갈 충마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그 외적인 경주 조건의 변화, 그다음에 마방의 내용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상당히 좀 잘 맞아 떨어지고 게다가 이제 뭐 배당까지도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부산 경마 중에서는 가장 때려볼 만하다 생각을 해서 이번 6경주를 부산 경마 승부처로 갖고 왔습니다. 자, 6경주에서 중배당에 일단 조재명이 한 방 때릴 건데 부산 경마 승부 경주인 이번 부산 6경주 팬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를 장식하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제 10경주인데 2000m고 1등급 레이스입니다. 안쪽 두 마리가 조금 더 먼저 눈에 두드러지고 예상지에 잡혀있는 인기도를 살펴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번마 천마 그리고 2번 스트롱 로드 여기 이제 한 마리 더 상승세가 아주 꾸준합니다. 4번만 베스트런까지 1번, 2번, 4번의 인기도가 좀 명확해 보이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봐도 일단 1번마 천마가 선두권 자체를 다시 한번 요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봅니다. 따라가서도 취입으로 타도 딱히 뭐 대단한 마필이 있는 거 아니고 저는 1번마 천마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놓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뒷직선 무빙이 깔끔하게 되지 못하거나 또 코너워크에서 조금 무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2차게 머무를 가능성도 있는데 쌍승식은 다른 마필에게 넘겨줄 수 있을지언정 1번마 천마가 정규 속에서 가장 입상의 그림이 많이 나오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현 기자. 이게 이제 스페셜 승부 경주인데 천마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찰나에 박수영이 잘 설명했습니다. 뭐 말 괜찮고요. 전국에서 잘 빠집니다. 대신에 나머지 인기말들 중에 하작거리 하나가 잡혔어요. 현장에서도 아마 받쳐갈 배당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대끼리나 준대끼리 갈 마필인데 제가 뭐 현장에서 그거 자르든지 아니면은 뭐 본전 바치든지 그러니까 그거 들어와서 돈 먹을 생각 없는 불안한 인기만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안 팔리는 마필 중에 하나가 지금 2000m인데 저는 택도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마방의 내용은 우리 그 2000m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 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당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배당 저배당을 일단은 깔아놓고 중배당 쪽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0m도 충분하다는 마방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 마필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자 마지막 경주 스페셜 승부처. 자 이번 경주 10경주 마치고 웃으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경마장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방의 기대감과 자신감이 묻어나는 잠재력, 그 잠재력을 인터뷰 내용으로 따왔다. 그거 가지고 그걸로 배당의 포인트를 삼고 마무리 한번 확실하게 지어드리겠다라는 조지현 기자의 스페셜 승부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배당으로 항굴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인데 마지막 10경주 때 더 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역전 한타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지막 10경주 우리 조지현 기자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그러니까 6월의 첫 주 방송을 이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